저는 허리목. 자, 짠. 목, 목, 어깨, 어깨. 37%가 안구. 눈. 모니터 많이 봐서. 아니 이건 반칙이잖아. 우리 척추관절 척추관절. 병원인데. 터널 증후군은 그렇게 저는 흔하다고는 안 보고 그리고 힘줄염 이런 거 많이 힘줄염이 오시네. 주로 많이 오고 손목을 이렇게 타자 칠 때도 보면 꺾어서 하거나 아니면 수기 할 때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꺾은 자세를 많이 하는데 무언가를 쥐면 이제 손목이 유연하다 보니까 잡아주기 위해서 각도가 한 30도 정도 꺾이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타자 치다 보면 압력이 들어가고 한 자세로 오래 하다 보면 꺾인 자리에 염증이 오고 많이 쓰면 아프고. AI가 얘기해 주는 그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도 흔한 질환은 맞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확실히 손을 많이 쓰는 직원들. 최근에 제가 많이 본 환자들은 이제 학교 급식실에서 막 급식하는 분이라든가 요리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워낙 또 이렇게 뭐 흑백 요리사 이런 것처럼 요식업 이런 게 또 핫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분들 먹질하고 뭐 맨날 칼질하고 뭐 이런 거 하시다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많이 오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년 이후 뭐 연배가 있으신 분들 많이 왔는데 최근에 진짜 젊은 분들이 네. 요리 요식업. 유행해가지고 손목 터널이 젊은 친구들 진단된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봤어요. 진단 안 나올 것 같은데 근전도 해보니까 좀 그러니까요. 나오더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좀 놀랐어요. 최근에. 30대도 아니야. 한 20대, 20대. 20대도 꽤 와요. 조리학과도 애들이 많이 네. 가니까. 절입니다. 밤에 절이고 심한 경우에는 밤에 자다가 깰 정도로 절여서 이제 손을 털어야 좀 나아지거나. 주로 요 엄지손가락 1, 2, 3 한데 네 번째 요측 편측 감각을 담당하다 보니까 여기가 주로 저리다고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를 아파하세요. 제일 눌리는 부위가 여기 가운데인데 여기가 이제 정중신경이라고 가운데 신경 지나가는 부위. 우리 생명선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힘줄 여기 손목에 이렇게 꽉 쥐시면 힘줄 튀어나오는 거 보이는데 힘줄 만져보면 엄청 딱딱하고 아프거든요. 근데 신경은 말랑말랑하잖아요. 우리 신경 제일 많이 보는 게 감자탕 좋아하세요? 감자탕 보면은 감자 거기 신경 나오는 게 노랗게 보이는데 먹어보면은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신경이 그 힘줄 사이에 같이 섞여서 있다가 가운데 목이 졸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 다리 저릴 때 양반다리 오래 하고 있으면 다리 발바닥 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액순환 안 되고 신경도 눌리고 했을 때 저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굵어진 힘줄 사이에서 껴있다가 걔만 이제 말랑말랑하니까 목이 졸려서 저린 거죠. 근데 딱 그 정중신경이 요 1, 2, 3번 그리고 4번 손가락 여기 엄지손가락 요측 쪽에서 제일 많이 저리죠. 치료법도 결국에는 이제 많이 써서 염증이 생기니까 공간은 한정은 돼 있는데 힘줄들이 부어서 두꺼워지니까 신경이 갈 데가 없어서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힘줄이 두꺼워지기 전에는 염증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신경 차단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부기도 깔아안고 하면은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만성처럼 넘어가면 힘줄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이 좁아 터지겠는데 이사 갈 거 아니면은 뭐 베란다를 트든 리모델링 하든 이렇게 공간을 넓혀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물리적으로 눌리는 거라. 방아쇠 수지 증후군처럼 터널을 넓혀주는 거. 안에를 터널을 터주면 공간이 넓어지니까 힘줄이랑 신경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지죠. 예전에는 여기를 막 이만큼씩 열어가지고 저 배울 때만 해도 이렇게 신경을 다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내시경으로 이렇게 한 1cm 정도 구멍만 내가지고 다 수술을 간단하게 하니까 환자도 좀 덜 아파하시고 결과도 괜찮고 그것도 사실은 되게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예전에 이거 수술하면 자기 일 한 2주, 3주 쉬어야 되니까 수술 안 하고 못 한다 이랬는데 여기 요만큼 구멍만 내가지고 하면 실밥 한 땀 정도, 2땀 정도 뜨게 되니까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은 좀 뻐근해서 아프더라도 손 사용하는데 문제 없고 물 잠깐 들어가도 닦으면 되니까 문제 없어서 요즘에는 환자들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주로 환자들 오는 게 어깨라고 환자들이 오시는데 목이랑 같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여기 양쪽에 뭐 무겁다, 누가 누르는 것 같다 하는데 대부분 승모근 통증이고 그거는 목이랑 관련해서 오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앞에 모니터를 이렇게 보시거나 거북목이 되셔서 그러면 이제 여기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딱딱하게 뭉쳐서 오시는데 그거는 목 통증으로 보는 게 맞고요. 정형외과적으로는 어깨 관절 통증 하면은 어깨 관절은 여기 이쪽 팔 쪽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 통증으로 얘기하시는 게 좀 더 맞겠습니다. 신경도 어깨 겨드랑이 신경이 이제 어깨를 담당하다 보니 겨드랑이 신경이 여기 앞에랑 뒤에 이렇게 해서 오는데 통증이 팔로 와요. 염증이 자꾸 생기면 중력 때문에 좀 아래로 자꾸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물이 차거나 해도 아래쪽으로 차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통증이 저기 아래 팔이 아파요 하면 어깨 통증이 맞고요. 근데 목이랑 같이 해서 어깨 통증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정형외과로 오시는데 대부분들은 목 통증이어서 척추 선생님들한테 보내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날개뼈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날개뼈가 사실은 어깨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은 맞지만 날개뼈 쪽으로 아파하거나 뭐 이렇게 통증이 있어 오시는 분들은 목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5번, 6번, 경추 5번, 6번, 7번 이쪽 신경이랑 날개뼈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상경갑신경 포착증후군이라고 해서 목에서 나온 신경이 이 날개뼈 여기 홈에서 걸려가지고 또 날개뼈를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깨 질환이 맞으니까 감별이 필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하면은 이제 보통은 생각하기에 이제 파열자가 붙어 있으니까 뭐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이제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노화입니다. 어깨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요게 전방이니까요. 이렇게 오는 극상건 뭐 견갑하건 이렇게 회전근개라 해서 4개 힘줄이 있잖아요. 보통 힘줄이 결국에 하는 역할이 근육이 뼈에 붙는 걸 얘기하는데 힘줄이 뼈에 붙는 이 부분이 혈액순환이 좋지가 않아요. 나이 드시고 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여기 힘줄이 낡아갑니다. 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툭툭툭 이렇게 우리 실밥 터지듯이 툭툭툭 터지시게 되는 건데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뭔가 회복이 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피에 있는 뭐 재생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복을 도와줘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낡아서 찢어지는 거다 보니까 힘줄이 이게 한번 터지면 잘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낫지 않는 병인가요? 뭐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 물론 이제 젊은 연령대 치료 잘 하면은 뭐 파열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고령의 환자들 한 60대 정도 되신 분들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면 대부분은 이제 자연 치유는 좀 기대하기 힘듭니다. 우리 헬스 운동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헬스 운동은 근육을 찢어서 근육을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육에 재생하는 거를 통해서 근육이 재생될 때 크게 재생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커지고 뭐 가슴도 커지고 팔뚝도 굵어지고 하는 건데 힘줄은 찢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복 안 돼요. 혈액순환도 문제고 회복이 안 되는 게 맞고 퇴행성 파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 외상성 파열은 좀 많이 크게 다쳤을 때니까 좀 드물다고 통사고라든가 네. 들어볼까요? 우리 그 운전석에서 운전하고 뒤에 물건 실어 놓고 있다가 아니면 서류 가방 같은 거 옆자리 아니면 뒷자리에 두게 되는데 이렇게 뒤로 젖혀 가지고 뒤에 물건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다가 이게 어깨가 비틀리거든요. 비틀린 자세에서 들어 올리면 어깨가 힘줄이 이렇게 나란히 가고 있는데 힘줄이 이렇게 비틀려요. 틀어져 있다가 이렇게 꼬아지죠. 꼬아졌다가 이렇게 탁 돌아 올리면서 적어도 이게 매끈매끈 해야 되는데 매끄럽지가 않고 다 힘줄이 하나씩 붙어 있고 뼈도 울퉁불퉁하게 생겼기 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걸려서 한번 툭 하면서 이게 어릴 때는 말랑말랑해서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뼈도 딱딱해지고 힘줄도 많이 써서 좀 낡아져 있고 한데 그 힘줄을 갑작스럽게 비트는 힘으로 강하게 그리고 자기 팔 힘 플러스 물건을 들어 올리는 그 무게 때문에 이게 탁 돌아가면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화순 파열도 가끔 생기고 회전근개 파열도 그때 생기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제일 하지 말라는 게 뒤로 비틀어 가지고 제가 물건 드는 거 저도 이제 아파 봤으니까 아는데 이 자세에서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물건 있으니까 앞에 보면서 이렇게 들다가 다치는 경우들 많아서 저는 환자들한테 항상 진료실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환자분들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근개 파열 하면은 되게 고령의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이제 워낙 잘 오시다 보니까 운동하신다고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면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빙글빙글 돌리는 기구 있어요. 사실 그게 별로 좋은 운동은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이렇게 크게 돌리다 보면은
아까 이제 김재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어깨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볼 앤 소켓이라 그래서 어깨 뼈가 요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과하게 돌리다 보면 이 견봉이라고는 뼈에 힘줄이 자꾸 이렇게 마모가 됩니다. 한간에 뭐 뼈가 자랐다, 뼈를 뭐 이렇게 수술을 해서 뼈를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그 뼈하고 이게 힘줄이 자꾸 걸리면서 힘줄이 마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생겨서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만세하는 동작이나 이런 건 좀 자제하시라고 하시고 굳이 또 일을 하셔야 되면 이 안에서만 이렇게 쓰시면 어깨는 뭐 크게 다칠 일은 없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나 그거 하시면 끊어집니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집에 계신 부모님들한테 꼭 좀 말씀해 주세요.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적 방법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려서 낡아서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뭔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을 때 그게 부분 파열이 됐든 완전 파열이 됐든 잘 낫지 않는 병이라는 거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뭐 심하지 않으면 당연히 아껴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파열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도 통증 정도라는 건 항상 비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견딜만한 통증이면은 본인 일상생활 하면서 잘 아껴 쓰시는 게 제일 좋고 완전 파열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힘줄은 이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한번 떨어지면 다시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파열일 때는 반드시 더 심해지기 전에 관절 내시경 봉합술을 해주시는 게 장기적인 예후를 볼 때는 훨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호 원장님이 이제 우리나라 처음 리제네텐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핫한데 우리가 파열이 다 되고 나서 수습을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잘 안 낫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터지고 나서 그걸 당겨서 다시 꼬매면 다시 재파열률이 굉장히 높아요. 리제네텐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소개도 했지만 그런 생체 유도성 콜라겐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부분 파열일 때만 붙여놔도 두껍게 재생을 시켜주니까 파열이 점점점 얇아져서 끊어지게 되는데 그걸 두껍게 해주면 당연히 파열되는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껍게 쓰시면 아무래도 힘을 더 받을 테니까 사용하기 훨씬 편하고 그리고 완전 파열일 때도 꼬매고 나서 리제네텐 얹어주면 힐링되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원장님이 워낙에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알고 저도 이제 얘기를 듣고 논문도 찾아보고 하니까 그게 이제 힐링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단단하게 붙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일찍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릎에도 줄기세포도 나와서 무릎 줄기세포를 이제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무릎에 깨진 부분을 덮어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매끄럽다가 여기 한 번씩 상처가 생기죠. 연골이 상처가 생기면 연골은 재생이 안 돼요. 여기 힘줄처럼. 그래서 점점 파열이 깨진 데가 커지게 되면 저는 환자들한테 아스팔트 오래되면 옆에 깨져나가고 트럭 한번 지나가면 더 커집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로 커지게 되면 무릎이 이렇게 인공관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단계를 오기 전 단계 이렇게 흠집만 났을 때 재생하는 줄기세포도 나왔으니까 그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옆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시고 병원에 와서 느낌이 이상할 때는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커지는 걸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항상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